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방송 2020 총선의 대국민사기급 세계적 석학이 밝혔다 해서 이미 보도드렸지만 어제 나온 월터 메바인 교수의 2차 논문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대가, 세계적 석학답게 메바인 교수의 논문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알기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논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신다면 메바인 교수가 조만간 한국을 전격 방문하게 되고 광화문에서 로마 교황을 뺨치게 대환영을 받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질 똥말똥 오리무중이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미베인 교수의 논문 제목은 2020년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의 변칙과 사기입니다. 전우주적으로 한국인들이 일대 창피를 당한 중대 사건입니다. 앞으로 한국인들은 안 부끄러워서 세계여행을 어떻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엄청난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레드몬과 그 일당들은 자유대한민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역적 중의 대역죄인들입니다. 미국 같으면 이런 사건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우선 미베인 교수의 서문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은 사기 혐의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는 에포렌식스를 사용하여 선거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일렉션 퍼렌식스의 시험 툴킷 및 스파이크 테스트를 하였으며 2차 보고서는 1차 보고서보다 개선되었다. 여기서 1차 보고서는 이미 분석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잠시 후에 다시 요약하기로 하고 먼저 논문에 나온 생소한 용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의 포렌식스란 미국의 대학 순위사에 랭크되어 있고 초명문으로 알려진 미시건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부정선거 감식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포렌직은 잘 아시겠지만 재판에 필요한 법의학적인 해부를 말하며 고대 로마 시대의 포럼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공개석상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박근혜 탄핵의 단초였던 태블릿 PC에 대한 윤석열과 김영수 특검의 포렌식 발표는 그 자체가 사기였죠.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서도 2013년에 이미 고려대학교에 선거와 관련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를 수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 미베인 교수의 포렌식 풀킷이란 에포렌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셋째, 서문에 스파이크 테스트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스파이크 테스트는 순간적으로 사용자 수를 증가시켜서 가짜 투표용지의 투입을 확인하는 부정선거 테스트를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독자분들이 저희 방송의 지난 영상을 찾아보아야 하는 귀차니즘을 덜어드리기 위해 1차 보고서를 요약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추후 독자분들이 대국민사기급 세계적 석학이 밝혔다를 참조하시고 결론부를 설명드리면 그림에는 투표율의 투표 대상 수수와 투표 비율가 표시되었는데 A는 지역구 선거 당일 해외 투표 제외 4개 하회 관측치에 대해서 민주당에만 적용할 수 있는 득표수입니다. 해외가 아닌 지역구 단위로 선거 당일에 빨간색 10회 부정, 319회 부정. B는 선거 당일로 96회 부정, 14,234회 사기. C는 해외일에 부정, 328회 사기. D는 사전 투표 1,063회 사기, 2,750은 정상. 정상 플롯은 파란색이고 가짜 투표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산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D를 보면 프리포트 즉 사전투표에 집중적인 사기 행각이 벌어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림 B의 선거 당일의 사기 행각은 아마도 조선족들이나 한족 유학생들이 여러 번 투표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1차 보고서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이제부터 2차 보고서를 요약합니다. 케이블 삼는 집계 단위의 관측치액이 초안 통계 및 검정도표로서 EBL은 두 번째 자리의 평균이고 레스트크는 마지막 자리 수의 평균, 피공모에 쓰는 변수의 마지막 자리 수로서 당사자 또는 후보의 반올림 비율은 0 또는 우입니다. 시공모는 투표수의 마지막 숫자가 0인지 5인지 여부를 암시하는 변수이며 오기에 쓰는 관찰계 수입니다. 집계 단위 관측치 괄호만이 값은 95% 신뢰도 간격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으로 추정치가 없는 경우 예상되는 값과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나서 이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좀 더 쉽게 도표로 설명드리면 그림 7은 왼쪽에 민주당과 다른 지역구 후보들 간의 모델 추정치의 사기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세로 회색 막대가 의심스러운 표가 모여있는 집계 단위입니다. 다른 지역구의 후보보다 훨씬 두텁게 쏠려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지역구 후보의 하이라이트된 투표수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결과는 표의 비공호 붉은 점에 대한 결과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6는 다른 후보의 경우인데 7에서 1, 0의 급상승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은 나올 수가 없으며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비공호의 수조사 결과 스파이크 테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제조된 가짜 투표용지를 투입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은 포렌식스 추정치와 EFT 및 스파이크 테스트를 종합하면 예외가 분명히 나타나며 한국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데이터가 부정하게 조작되었다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자, 이래도 거짓말을 할 것인가? YTN은 사장단과 그 직원 모두가 오늘 당장 방송을 모두 그만두고 미시건 대학의 미개인 교수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요즘 외줄크 내타기 잘하고 계신데 부디 어느 한쪽 편에 서시어. 좌우 내점 터지면 회색주의자는 양쪽의 몰매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공수처되면 처형 1순위, 윤석열, 정규재, 김진, 몇몇 사이비 우파 유튜브, 복관된 국회의원들이 시범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림 잘 보시고 어느 쪽 몽둥이가 더 겁이 나는지 판단 잘하시오. 죽어도 한쪽 몽둥이에 맞아 죽는 게 좀 덜 아플 겁니다. 윤석열은 오성공기와 인공기의 편에 서지 말고 태극기와 성조기의 편에 서라. 노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